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자,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다면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의 오늘 발언도 듣고 가겠습니다.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 따라 전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산을 불리지 못하는 그런 그 실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예. 뭐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탈당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막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잘못한 부분은 그 김남국 의원 개인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당, 우리 동료 의원들의 공동의 책임일 수도 있거든요.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는 거고. 네, 박성진 의원님,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양이원영 의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주로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김남국 의원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김남국 의원을 옹호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윤리적인 영역 또 정치적 영역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마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이익 추구에 대한 것은 비도덕, 도덕 뭐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뇌물성 있냐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 정보도 아니고 뭐 누구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탈법성, 불법성에 대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윤리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부분은 벗어나기 어렵다. 가장 이제 중요한 상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일부 확인됐고 또 그것을 김남국 의원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윤리를 제소하겠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하나 남아있긴 한데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김남국 의원 자신이 이제 복당에 대한 얘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복당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간판을 가지고 총선 출마하기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의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부분, 법적인 부분,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동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양이원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자, 코인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과 비교해서 일반 국민들 다 하는데 그게 한 게 뭐 큰 문제냐 이런 식인데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양이원영 의원이 의도적으로 저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려고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게 2천만 원이나 됐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를 하더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이중성에 대해서 위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 중에 뭐 청문회 중에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계속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분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해충돌의 지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탈당해버리고 조사에 대해서 일체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매도를 권유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소나 이런 데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어떤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과연 느끼고 있는 모습인지 전혀 국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코인 거래소에서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 자금 흐름이 한 30억 가까이가 수상한 자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코인 거래소에서 직접 FIU에 그 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수상한 자금은 어떤 것이냐는 법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갑자기 양원영 의원이 나와서 아니 코인 거래하는 게 정말 비도덕적이고 그것이 비난받아야 됩니까? 국회의원은 그러면 코인 투자하면 비난받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떠한 사과의 표현도 없었습니다마는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서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나와서 자꾸 김남국 의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지금 계속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해명할 기회가 있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기회가 있고 뭐 질문에 답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해명들이 계속 이 앞뒤가 안 맞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결국 김남국 의원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팩트잖아요. 그 팩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팩트가 정리가 좀 출발부터 좀 선상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까지 번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요. 아까 이제 장동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받아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김남국 의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 이제 경제죠. 새로운 어떤 화폐 시장이라든 새로운 금융에 대한 것들이 열리면서 2020년, 21년 있잖아요. 대선 전국에서 가상화폐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게임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게 여야에서 막 공약 만들고 맨날 공청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16년, 17년에서 가상화폐가 한번 쭉 붐이 일어났다가 다시 꺼졌다가 20년, 21년 전 세계에서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새로운 신시장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활성화하는 법안까지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 여야 대선의 정책에서도 막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가상화폐가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도덕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김남국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비도덕적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냐. 그런 논리도 갖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은 뭐 대선에서 이 가상화폐가 뭐 양쪽 다 문제가 됐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P2E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때 그 바다 이야기라는 게 심각한 사행성이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 P2E까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전 국민을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바다 이야기에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 지적을 했었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P2E까지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펀드를 모으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지금 그러면 로비 의혹까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까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전향적으로 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 내 일부 김남국 의원 옹호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바로 조국의 강에서 남국의 바다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이 문제가 워낙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이 정말 뭐 쇄신의총까지 열고 휘청휘청했죠. 그러면서 김남국 의원 처리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더 추후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회 여야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해서 재산 등록할 때도 코인도 다 등록하자라고 하는 논의까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좀 하나 드리고, 비리 커넥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내부 정보라든가 커넥션이라든가 무슨 대선 경선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뭔가 이제 부풀리게 하는 모습이긴 한데, 검찰에서 뭐 수사하는 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라든가 무슨 뭔가 이렇게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거래를 이렇게 수십 건 하겠습니까? 수만 건 하겠습니까? 아니, 증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보통 이번에 SG증권 사태 보면은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수사 당국이 수사한다는 거 알고 그 전에 이미 증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팔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손해를 떠넘기는, 그게 주가 조작 사태인데, 그럼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코인 거래를 했는데 수십 건, 수만 건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핵심일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이 말한 내용을 검증하겠는데, 아마 검찰에서 자신이 투자한 9억 8천만 원이 있고 지금 코인에서 예전에 한 상당히 몇십억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한 8, 9억 정도 수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검찰에서 이 자금의 출처, 그다음에 흐름, 마지막 어떻게 된 건지, 용도, 이 부분까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얘기와 검찰의 수사,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판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가난한 청년, 뭐 정치인 코스프레, 그건 이미 뭐 밝혀진 사실이고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밝혀진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고, 그리고 어떤 이해 충돌이나 로비 뭐 이런 불법적인 게 없다면,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왜 민주당 내의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직전에 그런 중요한 거래 내용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일절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탈당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에서는 좀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해달라고 하지만 거부했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자체 조사는 물 건너간 게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거래가 투명하고 깨끗하냐인데, 그것은 결국은 자료로서 입증되는 건데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본인이 그것을 탈당해야 할 만큼, 그리고 지금 윤리에 제소해서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고 저렇게 뭔가 잠적하면서 뒤로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어떤 의혹의 눈초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변명하면 변명은 이제 당 입장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장동혁 의원님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그 내용이 이제 일파만파 커지니까 진상조사팀에서 꾸려졌어요. 그래서 꾸려져서 2번 조사를 했는데, 우리 진상조사팀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근데 이제 진상조사를 하다 보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 당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윤재욱 국민의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은 하태경 의원이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자,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36억 자금 세탁 의혹을 즉각 수사해라. 겉으로 보면 막대한 투자 실패를 보이는데 현실은
세탁된 돈을 손에 쥐는 것이다. 36억 자금을 누구에게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빗썸에서 거액의 이믹스를 판 금액을 이체했을 농협 계좌 잔고가 되려 전년보다 7억 원이 줄었다 이거죠. 자, 이 과정에서 복잡한 거래 과정을 통해서 마치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처럼 하고 현금으로 36억 원을 찾아서 어디다 쓴 게 아니냐는 의심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 검찰에서 뭐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코인 거래소에서 30억 넘게 이상한 수상한 자금이 갑자기 들어왔다 나갔다. 뭔가 이게 좀 자금 세탁용이 아닌가. 코인 거래는 없이 돈만 흘러왔다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그것을 포착하고 소명을 요구했지만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코인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을 보낸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수익을 본 금액과 이체된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액의 30억 넘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그 코인 거래소에서 의혹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의문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명이 부족해서 FIU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돈인지 어디로 흘러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뭔가 의혹이 있는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코인을 전혀 몰라서 네. 좀 공부를 물어봤어요.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젊은 20, 30대들이 이제 신시장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한 600만 이제 했고 코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해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통장과 주식의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 지갑도 갖고 있고 지갑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계좌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좌도 봐야 이 지갑도 봐야 되고 이 지갑도 보는데 거래소도 얘기한 것처럼 업비트에서 또 다른 빗썸도 가고 이게 장이 자기들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코인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하태경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겠죠. 뭐 자금 세탁이니 뭐니.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핵심은 김남국 의원이 주장했던 9억 8천만 원 하고 그 9억 8천만 원의 투자금이라는 거 아니겠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다 거래를 했더니 남아있는 돈이 손해봐서, 손해는 아니죠. 지금 남아있는 이익이 한 8, 9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맞춰보면 되는 거고 검찰에서 그것이 핵심으로 조사를 하겠어요. 무슨 자금 세탁이니 뭐니 이게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한 어떤 주의 주장보다는 저는 일단 좀 지켜보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혹들을 좀 제기하고 싶긴 하겠는데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자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 정말 관심의 인물이 됐습니다. 어제는 또 김남국 의원을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배승희 변호사가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인데 지금 가평 휴게소죠. 가평 휴게소를 가는 차 휴게소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고 사람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자, 박성준 의원님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는 물론 국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사위 회의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가평 가는 거를 뭐 저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시점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의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 이제 수사도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가평 갔는지 모르고 저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올려서 SNS에 올려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뭐 그거는 제가 가평에 뭐 어떤 일로 갔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한다는 거 여기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 의원의 최근 행보가 이 탈당 후에 첫 입장 표명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더 의문을 품게 하는데요. 자, 김 의원의 당시 발언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런 해명들이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윤리위에 제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양당의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뭐 휴게소의 모습도 있고
또 지금 탈당을 하면서 밝힌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유감의 표명도 없었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김남국의 이런 여러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한데 본인 혼자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90도 머리 숙여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쇄신의총에서 저는 적어도 윤리제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수용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탈당이 이렇게 쇄신의총에서 뭔가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탈당해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의총에서 절대 복당은 없다. 그때 저는 못 박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밀려서 지금 민주당에서 윤리 제소를 했지만 아니 다른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사천리로 다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 절차 저 절차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7월 8월 결국은 시간이 또 무한정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정성을 적어도 윤리 징계 부분에 있어서만큼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김남국 의원 건이야 뭐 계속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